안녕하세요. 러시입니다. 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또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매매를 한 날도 아니었고 장도 끝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1년치 거를 되돌아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에게 어느 동행분 한 분이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한번 뵙고 답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전 매매가 되게 지저분하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깔끔한 매매보다는 좀 뭐 백화점씩 조금씩 샀다가 물렸다가 전형적인 초보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종가지조님 방식의 매매가 자신한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기만 하면 물린다. 근데 저도 많이 물리죠. 저도 많이 물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실력을 키워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는 물리는 종목들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지조님의 하는 매매 방식에서 잘못 대응하면 물리기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실패하면 물려서 가지고 있다가 하면 그냥 바로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가지존님 방식의 매매는 약간 추세 매매입니다. 추세 매매가 뭐냐면 양극으로 가는 녀석들은 더욱 양극으로 갈 확률이 높다. 뭐 고기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더 잘 가는 애들이 더 잘 올랐던 애들이 가는 녀석들이 더 간다. 요즘 뭐 상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간다. 뭐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예상하고 손절할 것이냐 버틸 것이냐 상승할 때도 팔 것이냐 더 대응해서 더 수익을 볼 것이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 일단 확률적으로 5대5 확률이 있고 7대3의 확률이 있으면 당연히 이기기 위한 7대3 확률을 따라가는 게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대응을 5대5에서 7대3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 대응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전날 관심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죠. 그때 동행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한 번은 세워봅니다. 뭐 시간이 날 때 일단 요즘 좀 최근 좀 게을러져서 약간 시나리오 매매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나리오 세웁니다. 시나리오 세우고 대략적으로 그 전날 이 종목들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뽑았던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종목들의 기본적인 최소 호가 정도는 확인을 합니다. 호가 이런 호가들을 확인하고요. 이런 호가들이 호가 물량이 어느 정도 맺혀져 있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에 해당되는 뉴스는 한 번씩 찾아봅니다. 왜냐? 이 뉴스가 그래도 내일까지는 갈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종목을 뽑을 때 장이 종료된 후에 시가 내던 아니면 그 장 시장과 함께 뉴스로서 호재성으로 계속 이어가던 연관성이 있던 재료가 살아있던 이런 종목들을 수집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바짝 오른 녀석은 그냥 슈팅인 거죠. 그냥 바로 그냥 슈팅 한번 주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습성이 제일 강한 녀석들이고 현재 우리가 관심종으로 뽑는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떠한 특정 테마나 재료나 아니면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거나 갈 종목들에 해당돼서 뽑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살짝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뉴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고 그게 다음날 여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이제 대응만이 살 길이고 대응으로서 어떻게 내가 손절을 할 거냐 더 갈 거냐
있다라는 종목으로 보는 형상인데,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는 창들이 이제 총 이제 한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 이 관심 종목 군에 있는 종목들이 뭐 4종목 5종목이라고 하면 이 5종목과 아침에 체결 등락률 약 뭐 8시 55분부터 59분까지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보면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바뀝니다. 실시간 종목에서도 실시간 종목 조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급등을 하면 막 29%씩 올라온 게 있고, 시장가가 벌써 29%로 형성되는 녀석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종목보다 이 녀석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여기도 한번 찍어봤다가 여기도 한번 찍어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나리오 매매가 일단 우선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장 시작하고 15분 동안은 시나리오 매매를 위해서 이 기본적인 성향은 기준봉 매매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성향을 띠고, 관심 종목 안에서 최소 10분 정도는 관찰을 합니다. 자, 왜 관찰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겠다라고 일단 마음 먹으면 찍습니다. 찍고 뭐 한 10초에서 20초 단위로 계속 찍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대충 호가를 형성하는 라인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뭐 시가 형성이 이렇게 세 호가들을 이렇게 뭐 매수매도 세 호가씩 나올 텐데, 일단 마이너스를 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거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한 종목 중에 시작이 일단 마이너스면 일단 한번 거릅니다. 일단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모아둡니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모아두겠죠. 그러면 이렇게 모아둔 상태에서 59분이 되면 저희가 보통은 시작과 함께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오늘 시작할 종목에 기본적으로 얼마 선으로 시작을 할 거다, 2,300원에서 2,400원대에서 시작을 할 거다, 이 정도 기준으로 시작을 해줘야 어저께 재료에 대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왜 그러냐? 보통은 이제 요 단위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가에, 그리고 어저께 예를 들면 시간의 마지막 종가,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거래량 대비 그 단위를 긋고 그 호가를 넘어가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라는 건 자체는 역시 돈이 몰리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돈이 몰린 종목의 시점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면, 역시나 밑에 물량, 거래량을 돈을 모아두었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바닥에. 이 사람들도 당연히 돈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세력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어떠한 뭐 작전주든 어쨌든 투자를 한 거면 투자 대비 마이너스는 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지지대를 저희는 형성을 하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3분봉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죠. 첫 3분봉이 제일 중요한데, 3분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3분봉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침에 딱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치면 첫 3분봉일 때 저는 요즘에 이게 좀 조급해지긴 하는데, 시가가 여기지 않습니까? 좀 떨어지면 좀 지금 밑꼬리가 있다는 거 벌써 이제 시작하자마자 좀 떨어졌다는, 뭐 시작하다가 떨어졌는지 올라갔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매수가 약간 올라갈 때는 아침 시작은 사람들이 가장 심리가 사고자 하는 심리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호가가 처음에 몰릴 때는 먼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 상승의 갭이 지금 같은 경우도 시가에서
이게 아니잖아. 지금 보시면 만약에 시가를 샀다고 치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1%, 1.78%가 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종가인 이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갔던 사람들일수록 나는 7.8%만 먹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팔았을 수도 있고요. 5%만 먹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팔아서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근데 이 재료가 어느 시점에 살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겠죠.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이제 3분 안에 이 종목에 해당되는 재료성 뭐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이 가격대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3분이 딱 지나고 종가 라인이 딱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가 라인이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2분 2분 30초부터 2분 59초까지는 이제 스타트 라인을 끊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일단 만약에 저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한 종목당 100만 원을 들어간다고 치면 6대4 내지는 7대3으로 먼저 7 정도를 먼저 넣는 겁니다.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을 먼저 넣는 겁니다. 70만 원 넣고 나머지 30만 원은 분할로 넣습니다. 물론 가장 적합한 비율은 상하의 가운데쯤 이 정도 수준으로 넣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율이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엄청 빨라지기도 하고 엄청 느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느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천천히 개개를 하고 있고요. 조금 빨라진다고 싶으면 뭐 조금 더 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존 70%가 일단 요 종가 첫 번째 분의 종가이기 때문에 종가보다 밑에 조금 더 샀다고 하면 평균 단가는 최소 이 종가보다는 밑에 있을 겁니다. 밑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은 뭐 슈팅이 나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요 봉에 지나가는 시점일 때 30% 정도로 약 수수료 개념으로 매도를 합니다. 요 정도 시점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다가 보통은 이 3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3분봉 하나가 약 8%짜리 3분봉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3분 동안 요만큼 올라갔다면 얘는 흐름이 엄청나게 매도 호가창이나 이 물량을 소진하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좀 빠른 경우에는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대응을 너무 빠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한 3, 4%가 왔다 갔다 하는 타임이 뭐 한 10초, 20초 안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초보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뭐 300원이 라운드 피규어라 그러면 300원에 약간 밑에 뭐 290원에 또 조금 20%또 가진 것에 20%또 가진 것에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처음 가진 돈의 50% 정도는 이 봉 한 번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올라갔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요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의 시가를 터치를 한다라고 하실 때 저는 이제 손조를 좀 잘 못해서 이 밑꼬리까지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밑꼬리까지 부는데 이 밑꼬리까지 부는 것도 상당히 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약 6%대죠. 6%대인데 3%면 여기가 거의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 30%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3%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잘 됐을 때고요. 못하면 하다가 그냥 바로 요만큼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석경 AT 같은 경우 어저께 매수를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게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보시면 이 시점이죠. 첫 봉이 음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종가지존님 방식에서는 기준봉이 음봉이면 안 보겠다. 안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안 봐야 되는데
그냥 이 갭 보고 그냥 쑥 들어가서 이렇게 맞았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밑꼬리가 발생했을 때 또, 그러니까 하단으로 내려오는 종목일 경우에 저희는 투입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게 좀 안 좋은 봄인데, 하단으로 많아지면 차라리 추세 매매를 통하려면 상승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타기가 좀 더 좋지, 물타기는 좀 별로 안 좋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 내가 선택한 종목이 없었다,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15분에서 15분까지는 관심 종목 안에서만 관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투자를 아침에 매매를 하지 못했다. 하나기술 투자를 아침 매매에서 상승봉이 나왔고 첫 봉에서 여기서 탔으면 수익일 텐데 이걸 못하고 있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 그러면 저는 그 다음 걸 또 보고 있겠죠. 그러면 사마 네트워크스도 해서 요 정도 실점 여기면 할만하겠다 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런데 석경을 봤더니 이 녀석은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었다 라고 하다가 계속 봅니다. 보는데 15분이면 총 5봉 정도가 되는데요. 15분까지 보는데 두 번째 저희가 진입하는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초록색이 저는 이제 이 시가로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시가를 선정을 해 놓은 건데, 이 초록색을 넘는 자리가 나온다. 뭐냐? 시가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기준봉 매매에 가장 크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3분봉에 기준봉을 세우고 그 기준봉에 이 만들어진 상태를 바탕으로 추세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밑꼬리를 만들고 위로 올라오면서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발생을 하느냐, 시가 돌파가 발생하는 시점에 들어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간과할 거는, 일단 차트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가장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이겁니다.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저께의 거래량에, 어제 발생한 거래량에 가장 맞먹는 거래량이 일단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만족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먼저 들어가기도 했지만, 거래량이 일단 기존 어저께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온 거래량이 이후 떨어지는 하락 동안 거래량 물량이 별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터지지 않은 구간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거래량이 갑자기 갭 상승과 함께 터졌습니다. 터졌으면 여기 있는 이제 물량들이 여기서 소화되는 과정이 이제 생길 거라는 판단이 됐고, 거래량이 터지면 이 시점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시가 돌파를 형성하는 시점에 저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큰 거, 첫 번째, 3분봉에서 양봉이 뜨느냐, 첫 시작 3분봉에서 양봉이 뜨느냐.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이 3분봉에 뜨는 거를 못할까라고 하시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전 봉에서 벌써 3분봉에 뜨는 시점이, 벌써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이 7% 정도에서, 뭐 어떤 건 큰 건 10%, 12% 벌써 갈 만큼 간 녀석인데 이게 된다고? 하지만 추세 매매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가 관심이 끊어지면 또 폭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확실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기준선을 끊고 지지와 저항선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준봉을 할 때 3분봉의 양봉인 녀석을 보되 거래량이 터진 녀석을 보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거래량을 보면 이게 더 작게 보이지만 실제 이제 아침에 봤을 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거고, 이 거래량을 보고 전일 거래량의 큰 거래량과 맞먹는 거래가 생기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후에 거래량이 없던 것을 거래량이 좀 튀어줬다. 사실은 이 정도면 좀 안 좋은 거래량입니다. 안 좋은 거래량이고, 두 번째 거래량일 때 살짝 들어갔다고 하면 뭐 합쳐서 이 거래량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뭐 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 좋은 거래량이고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을 눌리고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죠. 그러다가 이렇게 터지면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봉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을 기준으로 하되 양봉인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3분 땡땡 2분 59초에 일단은 진입해 본다 입니다.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입해 본다입니다. 진입해 볼 때 어떤 분들은 뭐 3분할, 5분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분할, 5분할로 하는 경우 해보니까 이게 떨어질 때 5분할로 하겠다면 5번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다가 떨어지면 5번이 다 타지는데 5분할로 해서 뭐 100만 원에 20만 원씩 들어가면 시작할 때 만약에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20만 원만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불타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7대3, 6대4 정도로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조금 시작가보다 좀 떨어지는 밑에다가 이 밑에 하나 두 호가에다가 15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따로 두 번을 더 걸어 놓습니다. 나중에 밑에 떨어지면 당연히 체결이 되겠죠. 그렇게 저는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다시 뭐 안 해도 되니까 느낌이 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진입할 때 한번, 여기서 한번, 그리고 약간 밑에다가 호가를 받쳐놓을 때 한 번인데, 요거는 흐름은 뭐 떨어지는 흐름에 따라서 내지는 이 가격이 내가 받칠 수 있는 가격 내에서 뭐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가격대에서 받쳐서 가는 것이고요. 1차 매도는 첫 번째 봉의 최상단이 1차 목표, 1차 매도가 되겠습니다. 요 구간이 1차 매도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 채는 대응이죠. 그 다음 채는 내가 1차 목표보다 뭐 반까지 내려왔을 때는 전량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까지는 버티는 거고, 반이 넘어가면 계속 그 다음 봉에 해당되는 곳으로 쭉쭉 보는 겁니다. 쭉쭉 보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일 큰 봉에 반까지 안 내렸으니까 한 번 더 버텨보겠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다 전량 매도, 그러면 여기서 바이, 세일, 여기서 세일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매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큰 물량을 실을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정적 물량입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적 물량은 항상 동일하게 실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끔씩 이 퍼센테이지 영역이 어떤 건 뭐 이런 거는 영역대가 양봉의 영역대가 시가를 종가 기준으로 5.9에서 그러면 약 4% 정도의 영역대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면 분할로 매수하면 저희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2% 내지 3%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어떤 녀석들은 또 한꺼번에 뭐 확 올라가는 녀석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률적으로 높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구간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10%를 먹느냐, 5%를 먹느냐, 1%를 먹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아직 뭐 마인드가 셋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준봉매매에서는 아직까지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현재 지금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가격, 자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는 차트만 봤지 않습니까? 일봉으로 보면 벌써 진입하기 힘듭니다.
야,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진입하라고? 이렇게 못할 겁니다. 무섭죠. 여기서 진입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진입하지 말라고 하고, 야, 분명히 여기까지 떨어질 테니 여기때 들어가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까지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어디서 설명드렸습니까? 3분봉에서 차트만 보고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의 대응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냐 마느냐는 저희가 대응하는 목표인 거지, 이게 뭐 1000%, 2000% 뜬 종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만 요 클래스에서 요 변동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단타인 거고요. 뭐 종가나 내지는 뭐 스윙 같은 경우 중기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하시거나 아니면 종가로 딱 들어왔는데 오늘 갭 상승했는데 좀 더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수준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뭐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하신 조가진주님이나 아니면 동행방에서 같이 하시는 고수님들은 뭐 충분히 대응과 손절 그리고 익절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노하우들이 더 많으시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뭐 톡을 주셔도 좋은데, 저도 이제 초짜다 보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본인하고 안 맞을 수 있는 매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점을 호가를 보지 마시고 호가보다는 차트를 보시고, 어쨌든 차트로만 일단 판단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으니 그렇게 하시고, 실제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들어왔느냐, 이게 양봉이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접근을 하셔도 일단 1차적인 뭐 한 30% 정도의 마음가짐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아침에 뭐 단돈 10,000원을 벌더라도 그렇게 벌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몇 안 됩니다. 몇 안 되는 것 같고, 또 왠지 제가 드리블을 해서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뭐 약간 도박이죠. 약간 게임 같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내 기술로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도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네요. 다음에는 저도 이제 아침에 좀 이게 컴이 좀 좋거나 하면,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녹화를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뭐 장 시작 전에 마음가짐, 장 시작 전에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지도 저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하는 날인데 모두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번 또 이제 신축년 새해에는 또 소띠라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모두들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러시였습니다.